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김환 한겨레 신문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생충 얘기를 하도 많이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 일이니까요. 네. 놀라셨죠, 두 분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죠? 네. 영화 좋아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저기 헐리우드 키드군요.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좋아하고 봉준호 감독 영화를 거의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다 좋아합니다. 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전 기생충이 그래도 제일 시대에 영합하는 살인의 추억. 시작이 살인의 추억이고 네. 지금은 기생충. 이 두 가지 영화가 너무 좋은 영화 중에 하나. 저는 어제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상을 탈 거는 본인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수상 소감을 준비를 했겠죠. 네. 인생에 있어서 한 장면이 연출되는 날인데 4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수상 소감을 계속 다른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근데 그게 다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엄청난 재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해요. 네. 디테일이 있어요. 진짜 봉테일이에요, 진짜로. 원래 이제 무슨 공연 같은 거 하면은 뒤풀이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은 둘 다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오늘 기생충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검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지검장들 쭉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죠. 네. 전국 지검장들하고 공공수사부장들 한 10명 이상이 왔습니다. 공공수사부장이라면 선거 관련된 범죄를 하는 네. 뭐 직접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또 언론에서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검장이나 검사장들 불러서 뭐 좀 얘기도 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 뭐 특단의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선거 앞두고 원래 1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조금 미뤄서 된 게 아닌가.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거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마다 이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뭐 선거 전에 항상 이제 모여서 수사기관들이 모여서 선거 범죄라든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자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제 상황 같은 경우도 사실 언론의 관심이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주목을 만들어낸 거지. 뭐 사실 이 모임 자체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당연히 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엄중한 수사 의지를 밝히는 게 당연히 이제 검사들의 역할인데 어제 언론 제목들이 뭐 그런 거였잖아요. 뭐 윤석열 사단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 뭐 이런 제목. 그러니까 이게 흡사 보면 무슨 과거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는다니까 뭐 범죄와의 전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무슨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뭐 통상적인 원래 1월 달에 하기로 했었어요. 1월 달에 하면 선거 한 석 달 앞두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1월 달 인사이동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했고요. 또 그 검사장으로 다 갔어요. 그 윤석열 참모들이 뭐 제주지검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차장 검사 같은 거 갔기 때문에 부산 고검에 그래서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이걸 또 해석을 또 저렇게 또 같이 모였다. 약간 언론이 오버한 측면이 있네요. 저는 오버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뭐 양쪽 조직이 지금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서로 뭔가 비수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가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스토리텔링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좌천성 승진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좌천성 승진을 당한 윤석열 사단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야기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승진해서 모여야 되는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돼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또 각 지검들 이제 순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한 번씩. 원래 하는 건데 또 부산부터 간다고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가니까 한동훈 차장검사 만나러 가는 거. 있는데. 근데 원래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크니까 부산부터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검찰에 대한 과잉서사 우리가 갖게 됐는데 이게 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 적폐사 때부터 사실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이상을 굵직한 사항들을 모두 검찰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3차장 이름을 언제 그렇게 알았습니까?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가 3차장까지. 고검 차장 검사가 누군지 이런 거를 사실 몰랐었는데 네. 그런 세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검찰 조직 자체를 어떤 행정부 조직처럼 지금 속속들이 우리가 얘기들을 듣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어디 지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어제 농담으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윤석열 총장은 기생충 축전 안 내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할 정도로 의전서열이 61입니다. 그거 낼 때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요? 예. 그래요? 엄청 낮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61이 아니면 50몇인데요. 엄청 낮아요. 예. 추미애 장관이 대검 방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소통을 강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때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 네. 뭔가 뭐 선제적 아니면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내방했던 경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좀 이례적이긴 한데 어쩌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검의 대변인 분사무소 만들면서 그러니까 대검 그 청사 안에다가 그렇죠. 법무부 대변인실을 만든 거죠. 의정관이라는 실이라고 만들면서 간 김에 이제 만나러 간 거거든요. 옆 동네 왔으니까 옆 동네 가는 게 예의다.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잖아요. 40분 정도 얘기를 했고 뭐 정치적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수사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 뭐 이례적인 얘기를 한 거고 또 그것도 뭐 과잉 해석하기보다는 어쩌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어쩌면 좀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어색해 보인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언론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안 만나면 그냥 안 만난 건데 패싱했다고 쓰고 밖에서 만나자 그러면 불러냈다 이렇게 쓰고 이게 뭐야? 만나러 가니까 이례적이다. 이렇게 써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대단히 갈등적인 관계라는 어떤 전제 속에서 프레임이 잡히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서 보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도 큰 일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할 게 많을 거고 지금 이제 이 수사권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법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수사권을 공소를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을 결국엔 후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조정을 하거나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수사권 법안이 딱 통과되니까 그 부분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러면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싹 사라지고 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칼을 뺏긴 검찰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촉각만 곤두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인데 이게 개정은 됐지만은 공포도 됐지만 시행은 아직 안 된 거죠. 7월 그죠? 7월이죠. 그럼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이번 선거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설사 이제 나중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범죄나 중요범죄도 아직까지 검찰 수사를 할 수가 직접 있습니다. 수사의 영역인 거죠. 예, 영역일 수도 있고요. 뭐 중요 사건이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좀 미세한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는 1차적으로 경찰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부여한 거거든요. 또 이 예전에는 상명하복 뭐 지휘 관계였다면 지금은 협력 관계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지금 김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정리가 돼야 됩니다. 법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시행령이라든지 세부 규정들이 또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뒷전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심들이 둘이 어떻게 싸우나 이 쌍구경이 제일 재밌으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지. 그렇죠. 실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잘 못 챙기고 있다. 뭐 내부적으로는 챙기겠죠. 외부에서는 관심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외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그러니까 지금 검찰 실무단하고 경찰 실무단도 협의할 게 있을 거고, 법무부나 행안부가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데 지금. 관심은 잘 지금 보시면 몇 가지로 좁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사단이 과연 뭐 여권 실세들을 선거 때 어떻게 할 거냐. 수사를 하는 거냐. 뭐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검찰이 중립을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 지키면 어떡해.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지검장들 모인 자리에서 뭐 언행 조심해라, 처신 조심하고 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공격성을 그렇죠.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의미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석을 그럼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걸 강조하려는 뜻이냐 그게.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가면 울산 사건하고 울산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수사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설파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되는데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행간에 그런 게 뭐 저거 안에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말 자체가 그걸 의도하고 기생충 얘기도 했지만 다 계획하고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넌 계획이 있구나. 예. 근데 그 공소장 논란은 한동안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관심들이 그 어떤 다툼, 갈등 이런 데 몰려 있다라고는 하셨지만은 이 공소장 얘기는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법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법이라기보다는 관행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3년부터 했던 관행이고 또 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면 인권적 측면, 형사 절차에서 개인의 기본권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뭐 틀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헌법적 가치라든지 본다면. 근데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소 과정에서 좀 뭐 그거는 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정부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울산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서 선거 직전에 뭐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면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를 해버렸던 부분. 그것도 그 내용은 공소장이긴 한데 일반에 공개된다면 일반인도 공소장을 거의 판결문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뭐 그런 거를 좀 우려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거 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요지만 지금 공개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얘기는 계속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검찰에서도 좀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 보호의 측면, 그 다음에 형사 사건의 절차에서 보면 공소장을 그렇게 공개하는 게 맞냐 안 맞냐의 논란이 있고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쟁점은 그거죠. 왜 하필 이 사건이냐부터 시작이냐.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쟁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대더라도 사실 좀 궁색한 측면이 있죠. 궁색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 사건도 있고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고 하는 거기를 둘러싼 검경의 갈등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만 하더라도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에서 뭐가 진실인지 아직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한쪽에서는 아주 그랜드한 청와대의 기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게 검찰 공소장이죠. 네, 공소장에 나오고 이제 그 시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청와대 지금 이제 핵심 청와대의 이 검찰을 관리하고 감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한 발 더 나가면 표적 수사다.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 공소장 공개가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판결문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일단은 이게 공개를 국회에 하는 거거든요. 네. 국회에 하는 거는 뭐 실제로 언론에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언론에 하는데 이거 외국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국회에서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 국회가 뭐 그런 능력은 아니면 반대로 더 확대 재생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무부에서는 우려한 것 같고요. 뭐 이 사건이 시작이든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아마 뭐 이제 바꾼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는 뭐 공소장을 그대로 공개하거나 국회에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그 부분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갈등이 있잖아요. 인사 이후에. 네. 근데 그게 그 지검장들 모였을 때도 또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찬석 그 광주지검장인가요? 네. 거기가 김성윤 지검장한테 총장 지시 어겨가면서 기소 안 한 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게 없는 건가? 어쨌든 이것도 오래 갈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죠. 검사 동일체는 오래된 지 오래됐으니까. 네, 법조문에서는 사라졌지만 대검에서는 있다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과정에서 놓고 보면
검찰 개혁의 과정인 거예요.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일사불란하던 검찰의 지휘 체계에서 약간 그 지휘 체계랑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인사가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사들도 그걸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 이제 몇 개의 사건들이 앞으로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이제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뭐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몇 개의 사건에서 윤석열 이른바 아까 이제 뭐 사단이라고 부르는 걸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윤석열 사단에서 했던 수사가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결론이 날지 이 부분이 향후 검찰 의 조직의 역할, 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로 수사가 보입니다. 제대로 됐는지 네.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언론은 그런 걸 제대로 공개를 해야 돼요. 수사를 공개하지 말고 재판은 왜 다 빨먹는지 모르겠어요. 언론한테 비판 좀 하고 싶어요. 요새는 뭐 재판도 많이 안 해요. 관심 가지던데. 관심 가지는 게 보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다 좀 보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제대로. 예, 아마 박지훈 변호사 말 듣고 보도를 할 겁니다. 김한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